네, 저희 연사분들이 딱 시간을 다들 맞춰주신 덕분에 네, Q&A 시간, 정확한 시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전 질문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가 사전 질문을 몇 가지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과 비교해 가장 바뀐 눈여겨볼 이메일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은 호열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눈여겨볼 이메일 트렌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룰림이나 보미님 세션에서 다 이제 언급이 여러 번 됐던 거긴 한데, 첫 번째는 2021년부터 한 2년 전쯤부터 국내에서도 그 뉴스레터라는 말 자체가 많이 한창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했던 때고, 뭐 생태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뉴스레터 생태계에서 많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저희가 이번 리포트를 냈던 2022년쯤에는 그런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여러 방법으로 수익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첫 번째 눈여겨볼 트렌드인 것 같아요. 스티비에서도 유료 구독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기능 출시하고 나서 유료 구독 거래액하고 유료 뉴스레터 수의 증가 추이를 보면 뭐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데 꾸준히 계속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룰님이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뉴스레터 자체를 수익화하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뭐 광고 제휴나 컨텐츠 제휴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크리에이터 분들이 뉴스레터 수익화를 하고 계시다라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의 성장과 수익화라는 것 외에도 다른 좀 눈여겨볼 트렌드는 읽기 좋은 뉴스레터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런 뉴스레터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그 뉴스레터 자체로 뭔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뭐 미디어 스타트업이라던가 그런 곳들에서 그런 읽기 좋은 뉴스레터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업들에서도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컨텐츠 마케팅으로서 이메일 마케팅을 접근을 하면서 자기의 컨텐츠를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중요한 채널로서 이메일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새는 기업들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티비 고객 중에는 여전히 기업 비율이 훨씬 높아요. 아까 개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고객 수 비중이나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기업 비율이 훨씬 높은 건 변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그런 좋은 뉴스레터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 사실 기업 사례보다는 개인이나 뭐 미디어 스타트업들 사례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마켓컬리에서도 에피큐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브랜드 뉴스레터, 콘텐츠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고 요기요에서도 요기레터라는 이름으로 그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에서도 뉴스레터를 좋은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게 앞으로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저희는 이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변할까요에 대한 답이 어떤 저희의 생존과 직결되는 답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도 생각이 좀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당장 작년에 저희가 시장이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집중하고 있던 영역하고 올해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살짝 큰 맥락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5년, 6년 정도 때부터 스티비를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보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큰 맥락에서 계속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그 사실 몇 년 전보다 뉴스레터라는 말이 되게 많이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뉴스레터를 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뉴스레터가 이제 너무 많아졌다. 뉴스레터가
뉴스레터가 많아져서 좀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뉴스레터가 이제 레드오션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뉴스레터가 여전히 생소한 채널이고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은 좀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변하지 않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큰 변화나 뭐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큰 변화 이런 것하고 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다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는 그 콘텐츠를 기업에서 만약에 콘텐츠를 보낸다고 하면 보통은 큰 플랫폼에서 뭔가 다들 선호하는 어떤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대량으로 뿌리고, 그리고 그 플랫폼에 있는 사용자들이 그 콘텐츠를 그 모두 이제 비슷한 입맛으로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취향도 되게 다양해졌고 모두가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그 특성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도 파편화되고 있고 플랫폼 안에서도 콘텐츠의 유형이나 성격이 되게 파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음, 그 쪼개진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형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콘텐츠 소비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럴수록 저는 뉴스레터의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생산자 입장에서는 뉴스레터가 그런 대형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고객이나 팬이나 구독자하고 직접 관계를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부분적인 부분이긴 한데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메일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그 최근의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큰 테크 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좀 강조하면서 그 맞춤형 광고에 주로 활용이 되는 쿠키 사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실제로 그 마케터 분들이 그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예전에는 그런 쿠키에 의존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그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정책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그런 대형 플랫폼에 하는 것보다 그런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뭐 뉴스레터 같은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가 직접 확보하고 그걸 기반으로 관계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 이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는 그 마케팅 목적에서도 이메일 뉴스레터나 이메일 마케팅이 더 잘 활용될 여지가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뉴스레터 발송 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데요. 이 부분은 데이터리안 보미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실까요? 네, 답변해 보겠습니다. 네. 뉴스레터 발송 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뭐 오픈율, 클릭률 이런 거를 기대하시진 않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분석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데이터리안에서는 뉴스레터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지표들을 보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이제 저희는 뉴스레터 발송 후 분석해보는 지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에는 오픈 리텐션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리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뉴스레터를 오픈해본 구독자가 다음번 뉴스레터도 오픈을 해보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지표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하시려고 하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이메일 발행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목표는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고생해서 만든 뉴스레터 내용을 사람들이 읽어보고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끔 하거나 행사 이벤트 정보 등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레터 구독 신청만 해놓고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손해라고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뉴스레터를 마케팅을 해서 신규 구독자들을 또 데려왔는데 메일을 아무리 보내도 읽어보질 않는다면 기껏 만든 콘텐츠를 전달할 수도 없고 이제 이벤트 정보 같은 것도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리안에서는 뉴스레터 데이터를 볼 때 리텐션을 되게 많이 보고요. 리텐션을 그냥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유입 경로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입 경로별로도 보기도 하고, 가입 시기별로도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요소별로 쪼개서 어떤 그룹에서 리텐션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을 해보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리텐션이 어떤 지표인지, 유입 경로 데이터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 아까 저희가 공유 드렸던 데이터리안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글들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앞서 공유해드렸던 뉴스레터 데이터 분석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도 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이메일을 마케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플랫폼 의존 없이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채널이나 플랫폼에 구독자를 많이 모아두어도 해당 채널이 사라지거나 변하여 인기가 없어지고 또 방문객이 줄어들면 콘텐츠를 전할 수가 없는데요. 이메일 마케팅은 고객 데이터를 직접 소유할 수 있어서 언제든 원한다면 직접 콘텐츠를 전하고 고객에게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요. 특히 뉴스레터는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인지 눈에 띄는 콘텐츠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한다기보다는 꾸준히 브랜드 메시지를 전하는 방향으로 뉴스레터를 구성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색다른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뉴스레터가 브랜드보다 먼저 알려지는 재밌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타깃을 만나는 채널이 되기도 하고요. 재밌게도 저도 예시로 요기요하고 마켓컬리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앞에서 호열님도 이야기를 해서 좀 재밌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요기요 뉴스레터 경우도 TV나 5개 광고를 잘 보지 않는 텍스트 콘텐츠의 매력을 느끼는 타겟에게 요기요를 알리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레터를 선택했다고 말했고요.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에피큐어라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미식 취향을 발견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 뉴스레터지만 에피큐어로 먼저 알고 있는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기업에서 이메일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플랫폼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 가치에 공감하는 고객을 모을 수 있고 그들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메일은 기업에서 시도해보기 좋은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저 하나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리포트 웨비나에서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전 질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뭐 친구가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구독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국 이런 뉴스레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를 외부에 많이 노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SNS 채널에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를 노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비슷한 키워드를 가진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뉴스레터 구독 페이지를 앞에서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해당 페이지를 이용해서 직접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도 요즘은 많이 보입니다. 구독자를 모을 때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지난 리포트보다도 많이 높아졌어요. 어느 채널을 이용해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들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개인 발행인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경우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뉴스레터 구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뉴스레터 구독을 하면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구독을 유도하고 그리고 고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뉴스레터 크리에이터 주말랭이의 경우는요. 뉴스레터 하단에 추천인 코드를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그 추천인 코드를 활용해서 뉴스레터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스티비 블로그에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채팅창으로 지금 공유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시도해 볼 수 있다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팁을 공유 드리자면 제가 뉴스레터 발행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독자가 많이 늘었던 때가 주로 다른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되었을 때였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미 발행인을 신뢰하고 있는 구독자들이기에 뉴스레터를 추천했을 때 구독 전환이 훨씬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뉴스레터를 살펴보면 서로 콜라보 뉴스레터를 보내거나 혹은 뉴스레터 발행인으로서 다른 뉴스레터에 원고를 기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시도들을 발행인 분들끼리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꼭 뉴스레터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뉴스레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아예 뉴스레터 제작에 대한 별도의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 과정을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요, 진짜 내 이메일을 열어보고 읽어주는 구독자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호열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 분야별 이메일 베스트 사례와 오픈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준비한 건 아니고 그 세일즈 베스트 사례로서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받았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 질문을 골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제가 최근에 저희가 그 서핏이라고 그 일종의 커리어 관련된 콘텐츠 큐레이션 및 커리어 관리, 채용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핏에서 제공하는 그 신규 서비스를 약간 얼리 액세스로 참여를 해서 베타 테스터로서 그 사용을 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그 처음 그 세일즈 목적의 소개와 그 제가 관심이 있다라고 답을 했을 때 그 신규 서비스로 온보딩 시키는 과정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나서 그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받았던 이메일, 여러 개 이메일 중에 이제 두 개를 가져온 건데, 이거 보시면 혹시 좀 그 의아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처음에 제가 이 메일을 받았을 때, 그 제목에 보면 이무열 대표님 하고 이제 제목이 쭉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내용을 봤을 때, 그 제목을 보고, 그리고 제목을 눌러서 이메일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저게 당연히 저 담당자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읽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한테는 저런 외부에서 그 아웃바운드 성격의 세일즈 메일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그런 세일즈 메일이다라고 그 인지가 되면 내용을 잘 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입장에선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근데 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한테 담당자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작성한 메일이다라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되게 열심히 읽었고요. 근데 쭉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게 그 마지막에 보면 수신거부 링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는 저렇게 수신거부 링크를 넣어서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데 싶어서 저 메일의 그 상세 정보를 보니까 이게 그 담당자분이 개인 메일로 직접 보내신 게 아니라 스티비에서 이제 발송을 하신 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뜯어서 보니까 사실 이 이메일은 그 이렇게 구성이 된 메일이면 그 형식을 보면 그 개인 메일로 직접 작성한 메일처럼 보이긴 하는데 맨 앞에 제목에 있는 뭐 이무열 대표님이라는 그 제 이름이 들어간 부분이나 그 수신거부 링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스티비아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발송된 이메일이다라는 거를 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비에서 메일을 보낼 때도 꼭 일반적인 뉴스레터의 모양이나 뭐 마케팅 이메일의 그런 디자인으로만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직접 개인이 보낸 것처럼 구성을 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 형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뭐 몇 번 많이 그 소개를 해드린 그 메일 머지 기능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 때, 아, 이게 나한테 따로 메일을 써서 보낸 거구나라고 안 좋게 얘기하면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 메일을 보내실 때 너무 그 내용을 다 일괄적으로 써서 기계적으로 한 번에 쫙 뿌리시기보다는 이 메일이 받는 사람한테 어떻게 최대한 그 개별적으로 진짜로 따로 메일을 써서 보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 좀 좋게 말하면 어떤 진정성 있게 작성된 메일로 그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세일즈 메일을 보내실 때도 좀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티비에서도 그 메일을 보내실 때 저렇게 직접 작성한 형식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좀 번거롭긴 한데 HTML 템플릿을 사용해서 그 일종의 디자인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직접 입력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발송을 하시면 저런 형태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템플릿 안에서도 메일 머지 기능이나 뭐 수신거부 링크 같은 것들은 이제 다 넣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좀 그렇게 하려면 좀 번거로운 건 맞아서 저희도 그 템플릿에 저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저런 형식의 메일을 보내실 수 있게 템플릿을 추가를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팅창에서도 좋은 방법 같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 바운스를 줄이는 방법과 해당 그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우선 소프트 바운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까 제가 그 제 세션에서 설명드릴 때 이메일을 발송했을 때 발송 성공되는 경우가 있고 발송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소프트 바운스는 그 발송 실패하는 케이스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소프트 바운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제 소프트 바운스라는 이름으로 그 발송 실패 유형을 분류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저희 같은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에서는 보통 사용하는 용어예요. 소프트 바운스라는 게 있고 또 하드 바운스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소프트 바운스는 그 일시적인 발송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받는 사람의 뭐 그 받은 편지함 용량이 꽉 차서 지금 당장은 메일이 들어가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시도하면 메일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소프트 바운스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그 네트워크에 그 연결이 끊겨서 뭐 메일이 안 나간 경우 그런 경우를 소프트 바운스로 기록이 되고요. 하드 바운스는 그 이번에 보냈을 때 메일이 발송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보내도 영구적으로 계속 발송 실패하는 경우를 하드 바운스라고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 주소로는 아무리 계속 보내도 발송 실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하드 바운스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하드 바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보내도 높은 확률로 똑같이 발송 실패할 거기 때문에 사실 다시 보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보내봤자 또 발송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비에서는 하드 바운스의 경우는 그 발송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껐다 켰다 해서 설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소프트 바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보내면 그 발송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 바운스를 바로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소프트 바운스를 계속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소프트 바운스를 줄이기 위해서 해보실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기술적인 조치이긴 한데 SPF DKIM 설정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스티비 같은 서비스에서 이메일을 발송하시면 발신자와 그러니까 그 저희 쪽에 입력해서 사용하시는 발신자 주소하고 실제로 이메일이 발송되는 발송 서버하고 정보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신자 주소는 사용자분이 소유하신 도메인으로 되어 있을 거고 실제로 이메일이 발송되는 서버는 스티비의 그 서버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정보가 다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수신 서비스에서는 발신자를 사칭한다라고 판단해서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SPF, DKIM이라는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이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발신자 도메인에 저희 서버 정보를 등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신자 정보하고 발송 서버 정보가 다르지만 그걸 받는 쪽에다가 이게 사실은 같은 사람이 그 보내는 메일이다라고 인증 같은 걸 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이 올라가 있어서 그
그 설정 방법은 그 블로그 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설정을 한다고 해서 100% 발송 실패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신 서비스나 수신 서버나 수신자의 상황에 따라서 소프트바운스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추가로 그 보내시는 입장에서 추가로 해보실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소프트 바운스가 그 한 번 일어나고 일어난다고 해서 완전히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고 또 다시 발송을 해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떤 구독자들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내도 계속 소프트 바운스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분류 자체는 소프트 바운스로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메일을 계속 발송 실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발송 대상에서 제외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려면 구독자별로 이 사람이 이메일을 어떻게 받아보고 있고 이메일 발송이 성공하고 있는지 실패하고 있는지 뭐 이메일을 계속 오픈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독자 단위에서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스티비에서 그 구독자 목록 화면에서 통계 생성하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그 구독자별로의 이메일 발송 현황과 뭐 오픈 클릭 같은 반응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발송 성공을 안 하고, 발송 실패를 하고 있는 구독자를 제외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발송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오픈을 계속 안 하는 구독자를 제외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 발송의 어떤 질을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발송 실패되던 사람이 발송 실패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단지 발송 실패하는 사람들을 발송 모수에서 제외하는 것 정도의 액션인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발송 실패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섞여 있으면 정상적으로 메일을 받던 분들한테도 그 스팸 리스크가 올라가서 그 잘 받던 분들도 스팸으로 분류된다거나 하는 위험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발송을 해도 어차피 발송 실패하는 분들, 발송을 해도 어차피 오픈을 안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 정제 작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현장에서 남겨주신 Q&A를 제가 좀 살펴보면 방금 이어진 답변이랑 비슷한 답변인데요. 구독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관리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소프트 바운스인 구독자의 경우, 다른 정상적인 수신자에 대해서도 스팸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를 삭제한다던가 하는 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네. 저희가 스티비에서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나서 이제 소프트 바운스 발송 실패한 경우에 구독자들만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구독자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독자 수가 많은 거를 다들 원하시지만 잘못된 이메일 주소로 구독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네이버.com인데 뭐 네이버 심표컴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안 쓰는 아예 오픈하지 않는 이메일을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독자들의 오픈율이나 클릭률 등을 확인하면서 중간중간 삭제해 주신다거나 혹은 정리해 주시면은 훨씬 오픈율 성과도 높아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요. 오늘 이제 Q&A에 대한 답변은 최대한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웨비나 끝나도 스티비에서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요. 스티비 사이트에서 우측 하단에 물음표 클릭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이메일 마케팅 팁이나 노하우와 관련된 질문은 스티비 블로그 혹은 수요 레터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티비 블로그 링크와 수요 레터 구독 링크도 채팅창을 통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 저희가 모두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요. 기꺼이 참여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리아는 어떠셨나요? 리포트 제작부터 웨비나까지 긴 여정을 저희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스티비 팀과 첫 미팅을 할 때 새해 리포트가 나올 거고 그 뒤에 세미나도 할 거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세미나가 이렇게 금방 올 줄 몰랐습니다. 스티비 팀에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미나까지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감회가 아주 새롭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티비와 협업하면서 이메일 마케팅 분야의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일들 많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저도 2년 만에 리포트 제작과 웨비나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가지고 후련하면서도 또 섭섭하기도 하네요. 오늘 여러분은 웨비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저희가 곧 이메일 피드백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해당 피드백 링크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나은 웨비나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말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라도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에서도 한번 공유 드렸지만 오늘 웨비나 신청하시면서 리포트 읽으면서 스티비가 더욱 궁금해지셨다면 스티비 소개서를 신청해 주세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소개서 신청할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마치기 전에 하나 공유 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요. Q&A에서 많이 답해 주셨지만 한 번 더 호열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룰님이 방금 리포트 관련된 일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제 후련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가 이번에 북저널리즘하고 같이 이 리포트 내용으로 책을 만들게 됐고요. 원고 작업은 다 끝났고 지금 곧 아마 책으로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의 뉴스레터 스티비가 말하는 이메일 마케팅 트렌드라는 조금은 거창한 제목으로 저희가 책을 리포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집필을 했고요. 4월 초에 북토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비나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책이나 북토크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4월에 북토크도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뵐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스티비 2023 이메일 마케팅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년 후에도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